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 가볼까 싶은데요. 시장 코멘트 먼저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거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쌍봉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나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시 한 번 더 아래쪽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가거나 또는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추세가 조금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또는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추가 매수 이런 거 잘못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내려갔을 때는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죠.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좋은 일이 발생이 되겠지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올라갔을 때 물론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내려갈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갈 때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여기선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3,266포인트가 지난 신고가 자리입니다. 3,266.23%, 3포인트가 되겠죠. 요 지난 고점, 꼬다리라고 하죠. 요런 꼭지점을 위쪽으로 신고가 쓰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꾸역꾸역이라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고 의외로 꾸역꾸역 아니고 강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빠졌으니까 지금 한번 사볼까요? 돌파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돌파에 베팅을 걸지 마시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한 템포 쉬어가자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나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그 포트폴리오 상에 있는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찮은 종목인데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좀 더 비중을 늘려도 되니까요. 왜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제차 또는 자동차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현대차에 보면은 뭐 제네시스, 뭐 G90, G80 이런 모델들 있잖아요. 와, 고급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G80이라는 모델이 자동차에는 정말 결함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이 2천만 원, 3천만 원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안 살 이유가 있습니까? 사야죠. 그런데 만약에 엔진 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자동차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살 필요가 없겠죠. 딱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지수가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회사 내부 가치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에 문제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재무제표라는 거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오리엔탈 전공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오리엔탈 전공에 이렇게 종목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여러분들이 매도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기업들은 떨어졌을 때 사도 되는 기업일까요? 떨어지면 기회가 될까요? 회사를 봅시다. 회사를 보니까 2018년 매출이 700억대에 적자가 15억 적자가 났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300억으로 매출이 2배가 늘고 1,600억으로 매출이 또 늘어나는 모습과 역시나 영업이익도 50억에서 213억으로 영업이익까지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만약 이 회사에 문제가 없이 매출에 문제가 없이 주가만 여기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역시나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수익을 실현시키고 역시나 떨어지게 되면 더 살 수 있는 기업이고 다시 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신풍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최근에 이슈가 있죠. 안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대주주가 지분 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주주가 정말 회사에 욕심이 많고 정말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주식 욕심나면 더 사잖아요. 주식을 대주주도 욕심이 나면 더 사야지요. 그런데 팔았다.
욕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본다면 신풍제약은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된 건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얼마짜리가 급등했는가? 5,000원짜리가 21만 원까지 40배가 증가했죠. 굉장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급등을 한 종목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정말 코로나 치료제로서 정말로 수혜를 본 것인가? 2018년 1,800억, 1,800억, 1,900억. 코로나 발생하고 그렇게까지 매출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78억에서 78억입니다. 그대로인 거죠. 전혀 수혜를 받은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로 대박이 날 거란 인식 때문에 주가만 급등되어 있는 거죠. 이런 기업이 싸졌다? 저는 글쎄요. 내부적으로도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얘가 떨어지면 살 기회인가요? 라고 했을 때 글쎄요. 이걸 왜 삽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게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괜찮은 기업들로 빨리 옮겨 타는 것이 여러분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야 되는 일인 거고 이런 기업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제 월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동아일텍이라는 기업들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이후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제가 그때 못 샀는데 지금 약간 비싸진 것 같아요. 문현진 멘토가 이야기할 때는 10,000원대였는데 10,000원 초반, 10,000원 후반이었는데 10,000원 밑으로 있었는데 올라와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으로 딱 본다면은 재무제표상으로 실적이 줄고는 있습니다. 250억에서 198억, 138억까지 이렇게 실적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줄어든다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당연히 실적이 줄었으니까 2, 3년 동안 실적이 내려갔으니까 주가가 내려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텐데 아이고 내려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실적이 떨어진 것, 실적이 줄어든 걸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재료는 있습니다. 왜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장비업종, OLED 장비업종, 마이크로 LED 이런 데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는 기업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위쪽에 보니까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업종이고 LCD, OLED 장비 검사 장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OLED 전공정 증착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이런 기업들 당연히 재료가 있네요. 올라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겠죠. 그렇다는 말은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다 했을 때 나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요. 그렇다는 말은 내가 잡아놓고도 떨어질 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비중을 늘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주가가 혹여나 떨어져줘서 혹여나 7,500원이나 8,000원까지 떨어져 준다면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사가지고 물렸으니까 손실나고 있으니까 내 계좌 수익률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지 매우 좋은 기업이 가격 메리트가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본다면은 NHN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NHN이라는 기업은 제가 계속 좋은 기업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얘는 600억, 영업이익을 보면은 600억에서 800억, 1000억, 1300억까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지금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매출까지 증가되면서 외형까지 커지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는 것은 돈을 잘 번다고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점유가 좋아지고 있다, 점유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외형도 커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니까 이 회사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바닥에서 붙어있고 박스권으로 밑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이런 기업이라서 지금은 얘는 사람들이 에이 NHN이 무슨 좋은 기업이야. 움직이지도 않는 기업이 뭐가 좋은 기업이야. 라고 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주가가 안 갈 뿐이지 나중에 뉴스가 나오고 NHN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기관이라든지 증권사에서라든지 모든 TV에 나온 전문가들 좋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10만 원에 가 있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관심을 가지겠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내려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NHN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경영은 되게 잘하고 있는데 주가만 6만 원, 5만 원 떨어진다. 뭐가 무섭습니까? 더 사버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목 선택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종목을 들고 있다면 떨어질 때 함부로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될 거고요.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면 떨어지는 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할 텐데 이것 찔끔 떨어졌다고가 아니라 오히려 아래쪽으로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시기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시장이 어떻다, 시장이 어떻게 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다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종목들 한번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JN을 107,100원에
네. 8% 매수했는데, 최근에요? 예, 예. 그래서 요즘 뭐 공매도 관련된 또 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공매도랑 상관없이 많이 올라간 거 사시면은 답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은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되는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비싸게 사신 거고 올라왔을 때 산 것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공매도는 상승이 많이 된 종목에 상승을 하는데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러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매도가 없이 1년이 지나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시젠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7,000원짜리가 16만 원까지 올라간 기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자리가 시청자님은 올라왔을 때 이 정도면은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괜찮을 거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기업이라서 여기서 아무리 자기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한들 최고가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한들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매도가 타겟이 되기 때문에 시즌이 위험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왔을 때 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시젠 앞으로 이거 지금 무상증자도 하고 앞으로 좋을 거야 라고 사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단키트는 내려갈 때 좋아 보였던 것이 올라갈 때는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리는 단기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손절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97,000원짜리 무너지면은 단기적으로 매도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버텨준다면 반등이 한번 나와 줄 거예요. 위쪽으로 나오게 되면 시청자님 본전 이상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단기적으로 약수익권, 한 5% 수익권에서 전략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여기 큰 수익 나는 자리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럼 97,000원짜리가 오면 전략 매도를 하고 네. 반등이 생기면 한 5% 수익 내고. 네, 그렇게 단기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앞으로 비쌀 때 사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존경합니다. 아유, 존경받을 정도는 아니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힘스 13,000원에 25%. 힘스를 13,000원 13,000원 25%. 25%예요. 수익 중이시네요, 그래도. 예. 예. 일단 힘스라고 하는 기업을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에요. 일단 주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재무를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일단 첫 번째, 얘가 300억 매출을 찍던 회사가 1,000억까지 늘었습니다. 매출이 3배가 늘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적자가 나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흑자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기업인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위쪽으로 쭉 가보니까 뭐 하는 기업일까? 이 회사가 도대체 OLED, LCD, 디스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부품 제조, 장비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 지금 삼성전자에서 마이크로 LED가 수요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갖고 있는데 얘가 실적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덜 올라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아직 수익 중이기도 하고 위쪽에서 1년 동안 횡보를 했던 자리인데 무상증자 이후로 한번 튀어오를 때가 됐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대로 보유하신다면은 18,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좋은 기업은 떨어지면은 위기라고 합니까? 기회라고 합니까? 기회요. 예, 그럼 얘가 혹시나 12,000원을 지지를 잘해주고 있다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죠. 기회입니다. 내가 여기에 사가지고 물려있으니까 나쁜 기업이고 손실이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손실은 매도할 때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안 팔면 손실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럼 10,000원까지 떨어지거나 혹여나 9,000원까지 떨어지면은 오히려 비중을 저는 40% 이상 50%까지 실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떨어지면 더 사자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비플 바이오예요. 어떤 거요? 비플 비플 바이오. 바이오요? 네네. 아, 매수가랑 비중이요? 56,400원에요. 10%요. 56,400원에 400원에 10%요. 일단 피플바이오는 제가 예전부터 좋은 기업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기업이에요.
제가 산 뒤에 들었어요. 어떻게요? 제가 이거 구입한 다음에 네. 앵커님한테 그 얘기 들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저를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일단 이 회사가 보시면은, 매출이 1억이 뭡니까? 2018년 매출 1억이 뭡니까? 너무하네. 2019년 9억이 뭡니까? 예? 2020년 5억이, 이게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습니까? 그죠? 매출도 안 나오는 회사인데 적자는 46억씩 해먹고 있는 정말 안 좋은 기업이에요. 왜 이런 기업들이 상장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은 기술 특례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회사가 뇌질환, 치매 이런 쪽에 혈액 진단 제품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신약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장을 시켜놨는데 이런 기업은 투자하시면은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로 만들고 있는 약이라든지 신약을 제발 대박을 탁 터트리게 되면은 주가가 더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안 터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 자체가 엉터리인 기업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사면 안 되고 더더욱 그냥 애초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이미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방법이 뭐냐? 애초에 사면 안 되는 기업인데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손실이 줄었을 겁니다. 그죠? 네네. 여기서 뭐 하면 되냐?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절반요? 예, 왜냐하면 손실은 좀 나지만 크게 네. 날 뻔한 거 다행인 거고 뭐 아니면 돈데 도가 돼버리면 더 큰 손실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정도 올라와주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네. 여기서 자리를 잡고 튀어오른다라는 것은 한 번 더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N자 반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 반등세가 이어지면은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손절한 거 이상으로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도 있겠죠. 남은 물량으로.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절반 정도 매도해서 비중을 줄여버리고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면은 나중에 덜 아플 수 있잖아요. 비중이 적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은 오히려 7만 원에서 6만 5천에서 7만 원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 본 거 이미 메꾸고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6만 5천 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그리고 혹여나 이게 4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은 사실 들고 있을 이유는 없는데 비중을 여기서 절반 줄였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거든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너지게 되면은 오히려 한 2만 5천 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절반 매도 의견 드려요. 네. 오늘 매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BNK 금융지주. BNK 예, 금융지주. 금융지주 매수가랑 비중이요? 6,630원이 30%입니다. 6,630원에 30%. 30%요. 수익 중이시네요. 이게 지금 1년 전에 산 건데요. 1년 전에요? 네네. 앞으로 1년, 1년을 더 가지고 가야 될지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1년 전이면 코로나 전에 사신 거예요? 네네. 아, 차트 보고 그게 저가인 줄 알고 샀더니만 그냥 쭉 빠지는 바람에. 바닥은 그 누구도 있는데. 몰라요. 아시겠죠? 차트가 바닥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바닥일 거야, 여기는 다시는 안 빠질 거야, 무조건 지킬 거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악재가 있거나 주변 환경이 좀 안 좋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에는 내가 생각한 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걸 명심하시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금융주는요 지금 실적이 좋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도 많이 해줬고 지금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돈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면서 대출이 계속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이자도 많이 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행 쪽이 나쁠 건 없거든요.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크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돈이 은행에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금융주를 투자하시면서 금융주 공부를 안 하셨네요. 정확히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샀습니다. 차트만 보고 샀어요. 안 됩니다. 차트만 보고 사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주가가 안 간다는 개념보다는 금융주는 저는 매매를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안 간다의 개념보다 저는 금융주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냥 안 할란다라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를 매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금융주가 바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그 리스크가 바로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금리 인상하면은 은행에 돈이 많이 몰린다 이야기 있지만은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건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네네. 네, 그 부채가 지금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터질 수 있는데 터진다는 뜻은 돈을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돈 못 갚으면 예. 은행들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죠. 못 받아요. 그럼 은행 재무적으로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인식이 쌓이게 되면 얘들은 올라가기가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리스크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종목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7,500원까지는 흐름상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상도 8,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로 주는 수익은 별로 달갑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일단 8,0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전략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건 금융주를 아니네요. 싫어해가지고 뭐 이렇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8,000원까지만 욕심을 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C에. SKC요? SKC 12만 7천 원에 20%예. 12만 7천 원에 20%요. 20%예. 수익이 낮다가 안 나고 있네요. 지금 많이 좀 흘러내리고, 들어보면 이렇게 리포트도 보고 영업이기는 거 봐도 MSC에도 편입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시청자님이 혹시 그 대단한 분이신가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지셨거나 뭐 고위 공직자시거나 아니면 뭐 그 국정원에 뭐 종사하고 계시거나 금융위원장이시거나 뭐 그런 어떤 정부에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거랑 좀 거리가 있을까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럼 시청자님이 알만한 뉴스는 전 국민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아는 뉴스요. 이건 다 아는 뉴스인데 그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뉴스를 맹신하고 뉴스를 보면서 아니 이게 MSCI 편입도 된다고 하고 지금 반도체 좋다고 하는데 실적도 좋은 것 같은데 왜 안 올라가요?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전부 다 살려고 할 거고 그렇게 이미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비싸게 사려고 할 때 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 예. 주식은 서로 속거나 속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속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주가가 더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싸게 사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KC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 맞아요. 왜냐하면 실적도 정말 좋아진 기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편입이 되거나 하면은 자금 유입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싼 자리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말은 내가 사고 싶을 때 반드시 명심하세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다고 하면은 반드시 누군가 나한테 비싸게 팔고 싶어 한다라는 거 항상 나의 뒤통수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주식은 그거예요. 제가 잔인하고 살벌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우 좋다고 하는데 왜 안 가요 하면 좋다고 해서 샀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익이 날 뻔했지만 욕심 때문에 못 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리까지는 아직까지는 버텨볼 만한데 이 자리 오늘 종가상으로 무너지게 되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13만 4천 원짜리가 있잖아요. 예, 13만 오늘 종가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비중부터 빨리 줄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12만 6천 원짜리가 7천 원짜리가 지금 매수가신데요. 저 자리 밑으로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그냥 전량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네, 비싸게 산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원래 빨리빨리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정리해야 돼요. 비싸게 사면 여유가 없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푸른 기술. 지금 푸른 기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20원입니다. 1220원에 비중이요? 한 30% 됩니다. 아, 30%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많은가요? 그럼 지금 팔까요? 조금 뭐 한 돈 천 원 올랐나?
한 아. 900원 올랐나? 네, 어떻게 일단 할까요? 비중이 스스로가 많게 느껴지시면은 매도하시면 되는데 비중이 많고 적은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요. 여기서 본전 이하로 빠졌을 때 괜찮으세요? 마음이 괜찮으실까요? 원전이라 빠지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 버틸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막 10%, 20% 빠졌는데 손실금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비중이 내가 100만 원 들어가서 20% 손실 나면 20만 원 손실이거든요. 네. 근데 1000만 원 들어가서 20%면 2천만 원이고 1억 들어가서 20%면 200만 원이고 1000만 원 1억 들어가가지고 20%면 2천만 원이에요. 예.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안 되겠죠. 안 돼요. 그럼 비중 많은 거예요. 우리가 수익이 났을 때 돈 벌면 엄청 좋겠지 하면요. 비중이 끝도 없이 커지는데 물렸을 네. 때, 손실 중일 때 내 마음이 괜찮냐 안 괜찮냐를 보고 이 정도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게 적정 비중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 종목을 10% 정도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지금 줄이시는 게 맞아요. 나한테 맞지 그래요? 않은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해는 푸른 기술이 안 하겠지. 가기 때문에 매도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중, 시청자님 맞춤 상담입니다. 시청자님의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제 생각에 여기서 절반 정도를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비중을 조언을 드릴 거예요. 또는 절반이 아니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으로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거든요. 예. 일단 줄여 놓으시고요. 이제 그 비중을 설정하고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기업을 보는 거예요. 푸른 기술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철도 테마기도 하고요. 회사가 뭐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그냥 계속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금융 자동화기기, 영무 자동화기기 때문에 철도 테마로 많이 엮여 있고 화폐 우리 그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도 엮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회사가 좋아져가지고 엄청나게 이익이 발생이 돼가지고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남북 경협이라든지 대선 테마, 대선 쪽에서 뭐 공약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오늘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데서 주가가 안 빠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도 모르니까. 그렇죠. 상담을 몰라요.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주가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내가 안 괜찮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줄이시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면서 15,000원 이상까지 수익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무너지게 되면 7,500원 정도에서 비중을 다시 늘리셔도 괜찮거든요. 7,500원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내려갈 수 있어요. 5,000원까지 갈 수 있고 1,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주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잘, 정보 같은 거 뭐, 빨리빨리 터치가 안 됩니다. 예, 그냥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늘 일단 정리 좀 하세요. 아, 정리 좀 할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 팔면 어떨까? 다 팔을까? 네. 다 매도할까요? 제가 지금 약간 벽 보고 상담하는 기분이 좀 드네요, 시청자님. 잘 네, 지금 몰라가지고.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하반기까지 15,000원 이상까지 들고 가시고 절반 매도하신 거 현금으로 꾹 잡고 계시다가 7,500원 되면 다시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저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고요. 24,000. 매수가랑 비중이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서울 반도체 24,000원에 30%인데 한 2개월 정도 들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들고 계세요. 네. 네, 일단 서울 반도체 나쁜 기업 아닙니다. 보시면 실적 성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성장이 있는 게 사실 이번에 알았던 내용인가 지금 아는 내용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미 네. 지난 분기 때 알 수 있었고 작년에 알 수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를 지금 산 건 늦게 산 거고요. 원래는 지난번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올라가는 초입부라든지 바닥에 있을 때 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방법이 올라가기 전에 사라, 올라가기 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뉴스에만 현혹되지 말고 재무제표도 좀 보시고 실체를 좀 보시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걸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뉴스에서 서울 반도체가 올라간다 이러니까 사시니까 이렇게 뒤늦게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일을 자꾸 없애셔야 됩니다.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시고 주식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고 싶다. 그럼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이건 다시는 하지 마시고 일단 서울 반도체는 지금 약간 내려갔는데 내려가도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솔직히 17,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정말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살만하죠. 17,000원이면 좋은 기업인데.
예.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비중이 지금 30%면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기에 비중이 좀 많다고 느껴지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본전 오면은 일단 수익이 나거나 내려갈까 이거가 아니라 본전 오면 비중부터 줄이시는 게 맞아요. 많은 예.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비중 줄인다는 개념을 잘 모르시거든요. 왜 줄여야 되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줄여야 되지인데 내려갈 때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생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비중을 크게 실어버리니까 안 될 때 큰일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중을 줄여놔야 17,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기회로 느껴지지 여기서 비중이 많으면 내려갈 때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느껴져요. 지금은 손절을 조금 하더라도 반을 줄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거부터 먼저 하시고 예. 반을 줄였는데 올라가게 되면 내가 그래 좀 안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수익이 좀 적어진 거야 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업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25,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인데요. 내려갔다 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려갔다 가줬을 때 좋으려면은 여기서 비중을 줄여서 밑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대로 보유하자. 지금은 비중 전략만 좀 제대로 다시 짜보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네, 유바이오로직스 3만 원에 50% 비중 갖고 있거든요. 3만 원에 50%요? 네. 50% 비중이면은 많다고 생각하세요? 좀 적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많아서 지금 한 반 정도 줄일까 생각하고 있어서요. 많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 네. 누구 거예요? 어떤 거요? 돈은 누구 거예요? 제 자산이죠. 네, 그러면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제가 결정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네. 비중이 지금 많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은 본은 내 건데, 그죠? 돈은 내 건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유바이오로직스 뭐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 코로나 백신 관련해가지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1년 정도요. 1년 코로나 터지고 시작하셨어요? 네. 수익 좀 나셨겠네요, 그죠? 초반에 좀 났다가요. 다시 진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돈 좀 버셨어요? 다른 종목에서는 조금 손실 봤고요. 네, 제가 왜 여기-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상담 안 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 하냐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수익 난 거 다 도로 다 뱉어내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유바이오로직스 자체가 굉장히 고가란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시죠? 고가의 비중이 많으면요. 떨어질 때 답이 없어요. 네. 그러면 떨어질 때 답이 없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드냐면 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요. 안 할 것 같죠? 결국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벌어냈던 거 이상으로 뱉어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일단 먼저 드릴 건데 코로나 백신 관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신 관련주가 이렇게 적자가 날까요? 그거 저도 아무래도 재무제표 보긴 했는데 네, 적자 회사에 투자하니까 어때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예. 지금 일단 막 일확천금 이런 거에 지금 눈이 멀고 옛날에 돈 벌었던 기억 때문에 여기 다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네. 네, 저는 이렇게 하는 거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요거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리거나 전 전량 매도 좋다 싶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상 여기를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횡보가 된다는 말은 위쪽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 매도하자, 안전을 위해서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위쪽으로 슈팅 나오면은 뭐 기대를 하지 마시고 10%든 20%든 7%든 수익을 챙겨서 마무리 짓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아예 다시는 쳐다보지 마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수익이 본 종목은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그 제대로 판단 못 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투자 방법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지금 매도하시고 저는 수익 나올 때 단기간에 빨리 매도하시고 절대 물리지 마라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